밤은 늦었고 거리는 눅눅한 습기와 희미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우는 낡은 신문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 그의 행사액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며칠 쉬지 못한 듯한 기름진 머리, 해진 옷, 그리고 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은 그가 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 중 한 명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깊고 고요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전부인 딸, 지민이 앉아 있었다. 지민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맑고 순수한 빛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가 낡은 담요를 덮어주자 지민은 조그만 손으로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아빠, 춥지 않아요. 아빠가 있어서 좋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가 한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을 살짝 올리며 지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가 감추고 있는 과거의 모든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오래된 골목 구석에서 작은 붕어빵 장사를 하는 할머니의 가판대 앞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늘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곤 했다. 어이구, 우리 지민이 오늘 붕어빵 맛은 어떠니?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지민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빠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 평화로운 순간은 갑작스럽게 깨졌다. 두꺼운 금 목걸이를 걸고 껄렁거리는 자세로 걷는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등 뒤로는 10명이 넘는 불량배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있었으며 험악한 인상을 풍겼다. 선두에 선 남자는 한쪽 팔에 이레짐이 문신을 가득 채운 장도현이었다. 장도현은 이 지역의 새로운 조직폭력배 두목인 강철민의 오른팔로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할멈, 오늘 수금하러 왔는데 장사가 잘 안 됐나 봐. 우리한테 줄 돈이 없다고. 장도현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할머니의 붕어빵 가판대를 발로 걷어찼다. 철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뜨거운 붕어빵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할머니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지민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빠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아이고, 제발 아직 장사가 안 돼서 다음에는 꼭. 할머니가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다. 다음 이 할망구가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장도연은 할머니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지금 당장 내놔. 아니면 이 가판대째로 엎어버릴 테니까. 지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장도연의 다리를 잡았다. 아저씨,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제발. 장도연은 짜증스럽게 지민을 내려다보았다. 이런 꼬맹이가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꺼져. 그는 지민을 발로 걷어차려고 했다. 한지우는 그 순간 지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손대지 마라.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겁고 강력했다. 장도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뭐야, 이 거지 같은 놈은 꼬맹이 아빠냐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그의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두목님, 저런 쓰레기한테 직접 나서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겠습니다. 한 명의 불량배가 앞으로 나서며 주먹을 쥐었다. 한지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장도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네가 누구든 상관없다. 내 딸에게 손을 댔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장도현은 분노했다. 일개 노숙자 따위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에게 지시했다. 저 새끼 그냥 뼈도 못 추리게 패버려. 그리고 꼬맹이도 다시는 이 동네에 못 기어오게 혼내줘. 불량배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칠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한지훈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가 미동도 하지 않자 불량배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닿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주먹이 닿기 직전 한지훈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불량배는 자신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당황했다. 그 순간 한지훈의 오른손이 뻗어나갔다. 그는 불량배의 손목을 잡고 순식간에 관절을 꺾었다. 으드득하는 소리와 함께 불량배의 손목이 비정상적으로 꺾였다.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한지훈은 그의 팔꿈치를 쳐서 팔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 모든 것이 한두 번의 움직임으로 1초도 걸리지 않았다. 크악! 불량배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축 늘어져 있었다. 장도연과 그의 부하들은 경악했다. 저 초라한 행사에게 남자가 순식간에 자신들의 부하 한 명을 무력화시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한지훈을 비웃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조롱 대신 의심과 공포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이봐, 너 정체가 뭐야?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민의 손을 꽉 잡고 그의 뒤에 숨겼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장도연을 향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오랜 세월 단련된 사리와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내 가족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난 평범함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마치 죽음의 선고처럼 들렸다. 장도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다. 그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전쟁의 기술을 체득한 전사였다. 그리고 지금 그 전사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하지만 장도연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뒤에는 그를 지켜보는 강철민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야, 뭐해? 모두 달려들어. 저 새끼 죽여버려. 10명이 넘는 불량배들이 동시에 한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에게 그들은 마치 장난감 병정처럼 보였다. 그는 지민을 안전하게 구석으로 밀어 넣은 뒤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연했고 바람처럼 빨랐다. 그는 주먹과 발을 사용했지만 그 공격에는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상대방의 급소와 관절을 정확히 노리는 치명적인 기술들 뿐이었다. 벽에 유왕남스두득 짧은 비명과 둔탁한 소리들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10명이 넘는 불량배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그들의 팔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모두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심각한 출혈을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장도연은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든 공격을 미리 알고 피하고 방역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건 단순한 힘이 아니다. 저건 전투의 신 그 자체다. 한지훈은 천천히 장도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고요했지만 장도연에게는 마치 지진처럼 느껴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지훈은 그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오늘 한 행동, 내 주군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딸에게, 그리고 이 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정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장도연은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한지훈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그가 예전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전설적인 존재의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다. 마이친, 설마 그분인가 그 전설의 전쟁의 신.
장도연의 몸이 공포에 질려 떨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한지훈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지훈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쓰러진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지민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지민아,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럽고 다정해졌다. 마치 몇 분 전에 살기 넘치던 남자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한지우는 지민을 한 팔로 안아들고 엉망진창이 된 골목을 뒤로 한 채 유유히 사라졌다. 남겨진 장도연과 그의 부하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그들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낡은 옷을 입은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골목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장도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떨었다. 한지훈이 떠난 지 이미 한참이 지났건만 그의 존재가 남긴 공포는 마치 얼음처럼 그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의 부하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널브러져 있었고 그들의 찌그러진 몸은 방금 전까지 그들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장도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숙자. 거지? 감히 그런 존재가 나를, 아니 우리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공포였다. 그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차가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번에는 정말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장도연은 곧바로 강철민에게 연락을 취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철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여유로웠다. 어떻게 됐어, 장도연이? 시끄러운 벌레 하나 잡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 장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두목님, 그게 저희가 당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뭐라고 네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강철민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너희 모두가 당했다고 10명도 넘는 애들이 겨우 노숙자 하나한테. 장도연은 더듬거리며 상황을 설명했다. 예, 그놈은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빨랐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놈은 전직 군인이나 특수요원 같은, 아니,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강철민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지금 겁을 먹고 개소리를 하는구나. 노숙자가 무슨 특수요원 정신 차려. 장도연, 네가 두려워하는 건 그저 네 자존심이 꺾여서 그런 거야. 내 명령을 똑똑히 들어. 다시 돌아가. 이번에는 네가 가장 아끼는 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자식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려. 그리고 내가 누군지 뼛속 깊이 각인시켜. 강철민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장도연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강철민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잔혹하고 냉정한 남자였다. 장도연은 복수를 해야만 했다. 그것만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였다. 빌어먹을 노숙자. 감히 내 목숨을 가지고 장난쳐 내가 너를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다음 날 장도연은 조직의 가장 잔혹하고 싸움에 능한 부하들을 소집했다. 그들 중에는 과거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이대호, 특수부대 출신인 박철수 등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가진 자들도 있었다. 장도연은 그들에게 한지훈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놈이다. 이 동네를 기웃거리는 노숙자 놈인데 어제 우리 애들을 건드렸다. 가서 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놓고 와, 특히 그 딸이라는 놈을 찾아내서 데려와. 그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려야 이 싸움에서 이긴다. 그들은 장도연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형님,
겨우 노숙자 한 명 잡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저희는 가서 커피나 한 잔 마시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호가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박철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희가 가서 그놈의 숨통을 끊어놓고 오겠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장도연은 그들의 자신감이 부럽기는커녕 불안했다. 그는 어제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는 그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덧붙였다. 놈을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라. 놈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장도연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그들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훈이 주로 머무는 골목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먹이를 찾아 나선 사냥꾼처럼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그 시각, 한지훈은 지민과 함께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다. 지민은 한지훈의 무릎에 기대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제 밤의 충격적인 사건은 그녀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그날 밤의 공포를 극복하려는 듯했다. 한지훈은 묵묵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모든 감각을 주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젯밤의 사건으로 인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들의 움직임과 기운을 느꼈다. 어젯밤의 불량배들과는 급이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발소리에는 전문적인 훈련의 흔적이 담겨 있었고 그들의 기운은 마치 맹수처럼 거칠고 사나웠다. 한지훈은 지민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민아, 아빠랑 같이 집에 가자. 아빠, 벌써요. 응? 할 일이 생겼어.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공원을 빠져나와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그들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는 무리가 있었다. 한지훈은 그들을 따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싸움을 끝내려 했다. 그의 집은 그가 전쟁터로 삼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었다. 좁은 복도, 계단,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건물 구조는 다수의 적을 상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한지훈은 지민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잠갔다. 지민아, 무슨 일이 있어도 문 열지 말고 소리 내지 마. 알겠지? 네, 아빠. 지민은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한지훈은 문 앞에 조용히 섰다. 곧이어 복도 끝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철수와 이대호를 선두로 한 무리가 한지훈의 집 앞에 섰다. 그들은 한지훈의 초라한 행사액을 보고 비웃었다. 이게 그 전설의 노숙자인가 그냥 깡마른 거지 같은데. 이대호가 킬킬거리며 말했다. 박철수는 조용히 한지훈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한지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냉기를 감지하고 긴장했다. 이대호, 조심해. 저 자식, 평범한 놈이 아니야. 한지훈은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박철수에게만 향했다. 박철수는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들의 리더를 알아보았음을 깨달았다. 내 어이가 장도연의 부하들인가.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맞다. 장도연 형님이 너 같은 쓰레기를 직접 상대하기 더럽다고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대신 왔다. 내 놈의 목숨을 거두러. 이대호가 의기양양하게 주먹을 쥐었다. 한지훈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내가 누군지 알고 왔을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지? 박철수는 한지훈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글쎄, 우리는 그저 너의 머리를 가져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네가 진짜 그놈이든 아니든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어. 한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좋다. 하지만 너희의 오만이 너희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다. 나는 경고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대호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다. 그는 태권도 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발차기를 날렸다. 한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의 발차기를 손쉽게 피했다. 이대호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해 휘청거렸다. 그 순간
한지훈의 손바닥이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이대호는 캑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쉬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고통스럽게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숨을 들이쉴 수 없었다. 한지훈의 공격은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전투 의지를 완전히 꺾는 기술이었다. 다른 부하들이 당황한 사이 박철수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너는? 대체 누구지? 네가 쓰는 기술은? 내가 아는 어떤 특수부대 기술보다도 뛰어나.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지우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박철수는 자신의 뒤에 있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흩어져 동시에 공격해 무리가 한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한지훈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 사이를 마치 유령처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의 주먹과 발은 그들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그는 불필요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 오직 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동작만을 반복했다. 벼그, 구당탕그, 악,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철민의 정예 부하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의 정체도 모른 채 차례로 쓰러져 갔다. 그들의 힘과 기술은 한지훈의 압도적인 움직임 앞에 무력했다. 박철수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전술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는 한지훈의 움직임에서 수십 년간의 전투 경험과 기술의 완벽함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전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았다. 네오는? 설마 그분인가? 그 전쟁의 신? 박철수의 목소리는 경외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우는 박철수에게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알아챘나?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그래, 나는 과거에 그렇게 불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한 소녀의 아버지일 뿐이다. 한지훈의 눈빛은 다시 따뜻해졌다. 그는 박철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가서 장도연에게 전해라. 그리고 너희의 두목에게도 전해. 다시는 내 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이것은 전쟁의 선포다. 박철수는 고통에 신음하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우는 그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 지민을 품에 안았다. 아빠, 괜찮아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지민아,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한지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의 눈빛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딸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강철민의 사무실은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야경은 그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장도현으로부터의 전화는 그의 평정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겨우 노숙자 한 명 때문에 강철민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낮게 읊조렸다. 장도현, 그 겁쟁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철수가 들어왔다. 그의 몸은 곳곳에 타박상으로 멍들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와 경외심이 교차하고 있었다. 강철민은 그의 상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박철수는 그의 조직에서 가장 신뢰하는 전투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그런 그가 이런 상태로 돌아오다니. 어떻게 된 거야? 강철민이 냉정하게 물었다. 박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다. 두목님, 저희 모두 당했습니다. 강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네가 그놈한테 당했다고 말도 안 돼.
이대호는 다른 애들은 다 어디 갔어? 모두 전투불능 상태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탈구되었습니다. 모두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의 눈앞에는 아직도 한지훈의 섬광처럼 빠른 움직임이 아른거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희는 내 가장 정예 멤버들 아니었나? 강철민은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다. 박철수는 고개를 들고 강철민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두목님, 장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전투 기술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고 그의 공격은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싸웠습니다. 강철민은 박철수의 눈빛에서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심까지 읽어냈다. 그제야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의자에 다시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도대체 정체가 뭐지? 노숙자가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지? 그는 저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철수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전쟁의 신이라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강철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전쟁의 신. 그 이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수년 전, 도시의 모든 조직들이 한 명의 남자에 의해 무너졌던 사건. 그 남자는 단신으로 도시의 지하세계를 휩쓸고 사라졌다. 그의 존재는 도시의 전설로 남아 있었다. 설마 그분이 돌아왔단 말인가? 강철민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공포였다. 그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 왜 이 낡은 동네에서 노숙자 행세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왜 하필 자신의 조직과 엮이게 되었는지도. 강철민은 곧바로 장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쳤다. 당장 그 동네로 다시 가. 이번에는 가서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고 그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특히 그 딸이라는 놈을 감시해. 어떤 방법이든 써서 그놈의 약점을 찾아내. 전화기 너머의 장도연은 강철민의 명령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더듬거렸다. 네, 두목님. 하지만 그놈은 너무 위험합니다. 저희가 다시 가면 가서 죽든지 아니면 나에게 약점을 찾아와. 선택은 내 놈이 해. 강철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장도연은 절망했다. 그는 강철민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강철민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더 빠른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을 모아 다시 한지훈의 동네로 향했다. 장도연은 멀리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한지훈의 집을 감시했다. 그의 부하들은 주변 골목에 숨어 한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한지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지민과 함께 아침을 먹고 지민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골목으로 돌아와 낡은 담요를 깔고 앉아 책을 읽거나 주변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평범하고 소박한 노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장도연은 망원경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졌다.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제 그런 괴물 같은 힘을 낼 수 있었지.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저것은 단순한 분노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니야. 그때 장도연의 부하 한 명이 무전으로 소식을 전했다. 형님, 그놈이 지금 할머니의 가게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뭐 붕어빵을 굽는다고? 장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원경을 돌렸다. 과연? 한지훈은 할머니의 붕어빵 가판대에서 능숙하게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다. 할머니는 웃으며 한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지민은 옆에서 활짝 웃으며 붕어빵을 집어먹었다. 그들은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장도연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느꼈다. 그 남자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의 딸. 하지만 동시에 그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부하들까지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때 장도연의 무정의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철민이었다. 장도연, 찾았나 그놈의 약점을. 장도연은 망설였다. 네, 두목님, 찾은 것 같습니다. 그놈은 평범한 노숙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약점은 딸입니다. 강철민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역시 그놈이 진짜 전쟁의 신이든 뭐든 딸 앞에서는 한낱 인간일 뿐이겠지. 좋다. 내 계획을 바꾸겠다. 장도연. 너는 이제 물러나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나설 테니. 장도연은 불안에 휩싸였다. 두목님, 직접이요. 그놈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닥쳐.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강철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나는 내 놈처럼 겁쟁이가 아니야. 그 전쟁의 신이 정말 강하다면, 그놈을 내 밑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나는 이 도시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강철민은 자신의 야망을 드러냈다. 그는 단순히 한지훈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훈의 힘을 원했다. 그 전설적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한지훈을 협박하고 굴복시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들려고 계획했다. 장도현은 강철민의 야망에 몸을 떨었다. 그는 직감했다. 강철민이 한지훈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무정의를 끈 뒤 망원경으로 한지훈의 집을 다시 바라보았다. 한지훈은 여전히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장도연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보였다. 그 남자는 자신이 사냥꾼들에게 포위되었음을 알면서도 여유롭게 미끼를 던지고 있었다. 그는 사냥을 시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들을 자신의 함정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장도연은 공포와 함께 소름이 돋았다. 그는 강철민에게 보고한 내용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한지훈은 약하지 않다. 오히려 그는 강철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다. 그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장도연은 자신이 두 거대한 존재 사이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채로 갇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후회하기 시작했다. 한지훈과 그의 딸을 건드린 것을. 강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지훈의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덥수룩한 수염과 지저분한 옷차림으로 초라한 인상을 풍겼지만 강철민의 눈에는 그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그는 과거의 전설을 상기했다. 전쟁의 신. 그는 이 이름이 단순한 소문이나 허풍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 도시의 가장 강력한 조직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그 흔적에는 한 명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다. 강철민은 그 그림자가 바로 한지훈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설적인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놈을 직접 상대해서 굴복시켜야 해. 그리고 그의 딸을 인질로 삼아 내 밑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강철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잔혹했다. 한지훈의 유일한 약점인 딸을 이용해 그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조직을 도시 최강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이었다. 그때 그의 오른팔인 김민호가 들어왔다. 김민호는 강철민의 오랜 동료이자 그의 계획을 실현시켜줄 가장 유능한 부하였다. 두목님, 계획대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도연 일당은 제거하고 저희 쪽에서 가장 뛰어난 인원들을 보냈습니다. 그 남자의 딸을 납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 남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마. 그를 온전하게 데려와야 한다. 우리는 그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두목님, 하지만 그자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면요? 김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철민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다. 딸이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딸을 이용해 그가 가장 무력한 순간에 굴복시킬 것이다. 강철민은 김민호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그들은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를 납치하고 한지훈에게 지정된 장소로 오라는 메시지를 남길 예정이었다. 그 장소는 강철민의 비밀 아지트로. 한지훈이 자신의 딸을 구하러 오게 되면 그를 완벽하게 포위할 수 있는 곳이었다. 강철민은 자신의 오만함이 아닌 치밀한 계획으로 한지훈을 굴복시키려 했다. 그 시각, 한지훈은 지민의 학교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며 미행하는 그림자들이 사라졌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장도연의 부하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안심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장도연 일당은 그저 미끼였다. 진짜 사냥꾼들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지민이 학교에서 뛰어나와 한지훈의 품에 안겼다. 아빠, 지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한지훈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숨바꼭질도 하고. 근데 아빠! 오늘 우리 집에서 놀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럼 가자. 우리 딸. 한지훈은 지민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지훈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평소와 달리 골목은 너무 조용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감각을 곤두스며 그의 등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들을 감지했다. 그들은 어제와는 다른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그들의 기운은 냉정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한지훈을 직접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을 납치하려는 것이었다. 지민아, 아빠 손 꼭 잡아.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 뒤에 숨어. 한지훈은 지민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뒤로 숨었다. 그녀는 아빠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와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의 안도감을 느꼈다. 골목을 걷는 내내 한지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을 미리 예측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나타났다. 차량의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훈련된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지민이었다. 한지훈은 지민을 자신의 품에 안고 재빨리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지민아, 아빠 말 잘 들어. 여기서 아빠가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고 숨어 있어야 해. 알았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훈은 그녀를 좁은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지민아, 아빠는 괜찮아.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빠의 눈에서 처음으로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과 그녀를 지키겠다는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한지훈은 뒤돌아서서 문을 등지고 섰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는 사냥꾼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그의 딸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적들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때 김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한지훈, 우리는 당신의 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순순히 우리와 함께 간다면 당신의 딸에게는 아무런 일도 없을 겁니다. 두목님께서는 당신에게 아주 큰 제안을 하실 겁니다. 한지훈은 김민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제안 나를 협박해서 굴복시키려 하는군.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나는 그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는다. 김민호는 그의 태도에 짜증이 났다.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당신은 고작 한 명의 노숙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한지우는 김민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어제보다 훨씬 더 빨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전쟁의 신으로서의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적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의 손과 발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읽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폐업구, 구당탕, 골목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민호의 부하들은 한지훈의 압도적인 힘과 속도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훈련된 기술은 한지훈의 타고난 재능과 수십 년간의 경험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한지훈은 그들을 쓰러뜨리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들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함으로써 강철민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마침내 김민호만이 남았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나는 인간이다. 하지만 내 딸에게 손을 대려 한 순간부터 나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섰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는 김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가서 내 두목에게 전해라. 나는 그의 제안에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내 딸에게 손을 댄다면 나는 너희 모두를 직접 찾아가서 한 명씩 처단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김민호는 한지훈의 눈에서 타오르는 맹렬한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전쟁의 신의 결이었다. 한지훈은 김민호의 몸을 내던지고 자신이 숨겨둔 지민에게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민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한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지민아,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지민은 아빠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한지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을 억눌렀다. 강철민, 이제 그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딸과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강철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민호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김민호와 그의 정예 부하들은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돌아왔다. 그들은 패배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남자에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강철민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고 값비싼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다. 너희들은 한 놈에게 당하기 위해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훈련시켰나? 김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지훈의 눈빛과 움직임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두목님, 그 남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가지고 논 것뿐입니다. 강철민은 김민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순히 그 남자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남자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힘과 돈으로만 세상을 판단해왔고 한지우는 그 모든 것의 바깥에 있는 존재였다. 그는 뭐라고 했지?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것이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시 한번 그의 딸에게 손을 댄다면 우리 모두를 한 명씩 찾아와 처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민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강철민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조직을 걸고 싸우는 진정한 전사였다. 그리고 그의 경고는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강철민의 조직을 하나씩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정보팀을 동원해 그놈의 모든 것을 찾아내
그가 누구인지, 왜 이 도시로 돌아왔는지, 그의 약점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아내 강철민은 초조하게 명령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지훈을 자신의 무기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를 제거하고 싶었다. 그를 완벽하게 파괴해서 그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때 강철민의 전용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익명의 번호였다. 강철민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누구냐? 두목님, 저희는 피해 그림자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기계처럼 차가웠다. 피해 그림자는 강철민이 운영하는 불법 암살 조직의 코드명이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누구를 죽이든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강철민은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쥐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지? 저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목님, 당신이 최근에 공영에 처했다는 것도요. 강철민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나에게 전화를 했지? 저희는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지훈. 강철민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를 어떻게... 그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라 불렸던 한이서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강철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한이서. 그 이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전설이었다. 한이서는 과거에 아시아 전역을 휩쓸었던 특수부대 출신 용병이었다. 그는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수많은 조직을 괴멸시켰고 그의 이름은 용병 세계의 신화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년 전 호련히 종적을 감추었다. 말도 안 돼. 그가 살아있다고 강철민은 믿을 수 없었다. 네, 그리고 당신은 그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의 딸을 납치하려 했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강철민의 심장을 찔렀다. 저희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그를 건드리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저희조차도 그를 상대하는 것은 꺼려지는 일입니다. 강철민은 전화기를 든 차에 덜덜 떨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용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용은 이제 잠에서 깨어나 그를 향해 불을 뿜으려 하고 있었다. 너희는 그를 어떻게 알지? 강철민은 간신히 물었다. 저희는 그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당장 그에게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철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 그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이 실현되기도 전에 그는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존재와 싸우려 한 것이다.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장도연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두목님, 우리가 찾던 놈이 한지훈이 오늘 밤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들고 장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한지훈이 그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강철민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장도연은 강철민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조직의 마지막 방패막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다. 강철민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몸을 떨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지옥의 불꽃처럼 보였다. 한지훈. 아니, 한이섭.
그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하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한지우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한 폐공장 앞을 서성였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응축되어 있었다. 강철민이 장도연을 통해 자신을 유인하려 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유인에 응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딸과 자신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할 순간이었다. 그때 한지훈의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당신이 맞군요. 한지훈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낡은 정장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한지훈은 그를 알아보았다. 박찬호, 그의 과거, 전쟁의 신이었던 시절, 가장 믿고 의지했던 부하였던 남자. 한지훈은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박찬호, 네가 어떻게 여기에?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의 싸움 스타일을 보았습니다. 그 무모함과 동시에 완벽한 기술. 그것은 당신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찬호는 한지훈에게 경의를 표하듯 고개를 숙였다. 한지훈은 굳게 닫힌 입술을 열었다. 나는 더 이상 전쟁의 신이 아니다. 나는 그저 한 소녀의 아버지일 뿐이다. 압니다. 박찬호는 고개를 들고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싸우기 시작한 순간 당신은 이미 전쟁의 신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딸을 위해서 그리고 이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한지훈은 박찬호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고 싶었다. 그 피비린내에 나는 전쟁의 기억을 모두 묻어두고 싶었다. 하지만 강철민은 그의 평화로운 삶을 짓밟았다. 네오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군. 한지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 당신에게서 배운 것은 단순히 싸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였습니다. 박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박찬호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한지훈에게 건넸다. 이것은 강철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기록과 그와 연루된 부패한 관료들의 명단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이 도시의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배운 대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USB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박찬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네가 가져온 이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를 조심하십시오. 박찬호는 한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철민은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닙니다. 그는 냉정하고 치밀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인 딸을 이용할 것입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내가 싸움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울 것이다. 무슨 뜻이십니까? 나는 그의 오만함을 이용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나를 굴복시키려 하지만 나는 전략으로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한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나를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하지만 나는 그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려 그의 모든 죄를 드러낼 것이다. 한지훈은 박찬호와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한지훈이 잠적한 이유, 그리고 박찬호가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찬호는 한지훈의 잠적 이후에도 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마침내 그를 찾아낸 것이다. 당신이 돌아와서 다행입니다. 두목님. 박찬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나도 그렇다. 찬호야. 한지훈은 박찬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야겠지. 한지훈과 박찬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철민의 아지트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의 부하들을 기다리고 있을 함정들을 예상했다. 그리고 그 함정들을 역이용해 강철민을 궁지로 몰 계획을 세웠다. 한지우는 자신의 전투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적들을 무력화시키고 박찬호는 그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강철민의 부패한 제국을 하나씩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한지훈이 말했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지훈의 눈빛에서 과거의 전쟁의 신을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한 싸움을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동료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강철민의 부패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도시에 다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강철민은 자신의 아지트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눈에는 불안함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모든 부하들이 한지훈에게 굴복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피의 그림자의 경고는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강철민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제 한지훈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이용해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김민호, 장도연은 어딨지? 강철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두목님. 장도연은 그 남자의 경고를 듣고 도망쳤습니다. 저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이를 갈았다. 겁쟁이 놈. 쓸모없는 놈 좋다. 네가 직접 가라. 그의 딸을 데려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 안에 그 애를 내 앞에 데려와. 김민호는 망설였다. 두목님, 그 남자의 경고는 허풍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그의 딸을 건드린다면 그의 딸을 건드리지 않고는 그를 상대할 수 없어. 그의 유일한 약점은 그 딸뿐이다. 가서 데려와. 그리고 내 말을 똑똑히 전해라. 내 딸을 살리고 싶다면 오늘 밤 12시까지 폐공장으로 혼자 와라. 오지 않으면 내 딸은 살아있는 채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철민의 눈빛은 잔혹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한지훈을 무너뜨리려 했다. 김민호는 강철민의 명령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강철민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끌고 한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그 시각, 한지훈은 박찬호와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찬호야, 강철민은 예상대로 나의 딸을 노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그에게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박찬호는 한지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강철민은 당신의 딸을 인질로 삼을 겁니다. 당신은 그를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강철민은 내가 단순히 그의 부하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내가 그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조직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의 딸이 위험하다면 한지훈은 박찬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딸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를 완전히 파멸시켜야 한다. 박찬호는 한지훈의 말에 놀랐다. 당신, 설마? 그렇다. 한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강철민의 딸도 납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철민은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이다. 박찬호는 한지훈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다. 그는 한지훈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는 전략가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강철민의 딸을 납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숨겨놓고 우리가 그녀를 찾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한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의 딸은 우리의 손으로 납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의 눈앞에서 납치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납치범은 강철민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박찬호는 한지훈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당신 어떻게... 정보는 힘이다. 한지훈은 말했다. 너는 내게 강철민의 불법적인 거래 기록과 부패한 관료들의 명단을 가져왔다. 나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들을 조종할 것이다. 강철민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강철민이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보안망을 동원할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지우는 그 보안망을 역이용하여 강철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딸을 무력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전투 기술을 10분 발휘하여 적들의 방어망을 뚫고 그의 딸을 구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강철민의 딸을 구출하여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 시각, 강철민의 딸인 강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빠의 잔혹한 사업과는 거리가 먼 순수하고 해맑은 소녀였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해서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강유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아빠의 가장 신뢰하는 보디가드인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유나는 그를 믿고 따라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가 한지훈의 계략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강철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기록을 알고 있었고 그 기록을 이용해 강철민을 무너뜨리려 하는 한지훈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 남자는 강유나를 채태우고 한지훈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폐공장이었다. 강유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 여기는 어디예요? 아빠가 기다리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는 강윤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당신의 아버지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강유나는 그 남자의 말에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남자는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가씨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때 한지훈과 박찬호가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강유나와 그 남자를 발견했다. 강유나는 한지훈을 보자 겁에 질린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한지훈은 강유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너의 아빠를 만나러 왔을 뿐이다. 그때 폐공장 문이 열리고 강철민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한지훈과 그의 딸, 그리고 자신의 딸을 보았다. 네가 감히 내 딸을 납치해? 한지훈은 고개를 들고 강철민을 바라보았다. 내 딸을 납치한 것은 내가 아니다. 너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다. 그리고 그는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알려주었다. 한지훈은 강철민의 얼굴에서 공포와 함께 광기가 섞인 표정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철민,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폐공장 내부는 정적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민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한지훈과 자신의 딸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시선은 곧 한지훈의 옆에 선 남자, 즉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향했다. 김민호, 내가? 감히? 강철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두목님, 저는 당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딸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 강철민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한지훈의 치밀한 전략에 의해 무너졌다. 강철민, 한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너에게 경고했다. 너는 나의 딸을 건드렸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신의 딸을 잃게 될 것이다. 닥쳐. 이 더러운 노숙자 놈, 네가 감히 나를... 강철민은 한지훈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폐공장 문이 다시 열리고 수십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강철민의 점개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한지훈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아하, 놈들을 데려왔군. 강철민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너는 혼자다. 그리고 나는 수십 명의 부하들이 있다.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딸은 살아있는 채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오만하지 마라. 강철민,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한지훈은 손짓으로 박찬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폐공장 내부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뭐야, 전기가 나갔어. 빌어먹을 아무것도 안 보여. 어둠 속에서 강철민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철민, 너는 어둠을 좋아하지. 하지만 나는 어둠 속에서 싸우는 것에 익숙하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어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끝나자마자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빠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한지훈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는 적들의 총알을 피하고 그들의 총을 빼앗아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듯 유연했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불필요한 살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적들의 팔다리 그리고 관절을 노렸다. 으드득, 퍽, 우악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강철민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췄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쏘고 서로를 때렸다. 그들은 이미 한지훈의 소나귀에 있었다. 그때 한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철민, 너의 부하들은 이미 무력화되었다. 이제 너와 나 단둘이 남았다. 강철민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다. 네, 내 놈. 정체가 뭐야? 한지훈은 천천히 강철민에게 다가갔다. 나는 네가 버린 정이다. 그리고 너의 죄를 심판하러 왔다. 강철민은 마지막 남은 총을 들고 한지훈에게 발사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한지훈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한지훈은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비틀어 총알을 피했다. 그리고 그는 강철민의 팔을 잡아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와 강철민은 고통에 신음했다. 한지훈은 그의 위에 올라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강철민, 너는 모든 것을 잃었다. 너의 권력, 너의 부하들, 그리고 너의 딸까지. 한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이제 너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폐공장 문이 열리고 경찰과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모두 박찬호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강철민의 부하들이 무력화된 채 바닥에 쓰러져 인덜거 있는 광경과 한지훈이 강철민의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카메라로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강철민은 공포에 질려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지훈의 치밀한 계략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지우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를 가장 밝은 세상으로 끌어내려 그의 모든 죄를 폭로했다. 한지우는 강철민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것이 네가 원하는 전쟁의 결말이다. 너는 패배했다. 강철민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한지우는 강철민을 경찰에게 넘기고 그의 딸인 강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제 너의 아빠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안전하다. 강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지훈에게서 아빠의 잔혹한 모습과는 다른 따뜻하고 정의로운 모습을 보았다. 경찰들은 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다. 기자들은 한지훈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의 정체를 물었다. 한지훈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박찬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두목님,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지우는 폐공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딸, 지민이 숨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지민을 품에 안았다. 지민아,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지민은 아빠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아빠는 세상의 그 어떤 영웅보다도 강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따뜻한 존재였다는 것을 도시의 아침은 강철민의 몰락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모든 신문과 방송 채널은 폐공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악명 높은 조직의 두목 강철민 체포. 전설적인 전쟁의 신, 노숙자로 위장해 정의를 실현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도시 전역을 뒤덮었다. 한지훈의 정체와 그의 영웅적인 행동은 순식간에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를 노숙자 영웅이라 부르며 열광했고 그가 숨어 살던 낡은 동네는 갑자기 언론과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한지훈은 지민과 함께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세상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지민의 평온한 일상이었다. 그는 지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평소처럼 붕어빵 할머니를 돕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의 노숙자였지만 그의 주변에는 이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였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한지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붕어빵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저도 아저씨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한 꼬마가 외치며 그의 옆에 다가왔다. 한지우는 그들의 반응에 쑥스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박찬호가 조용히 한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두목님,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철민과 그의 부패한 조직원들, 그리고 그와 연루된 모든 관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당신이 제공한 정보 덕분입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찬호야, 너도 쉬어야 할 때다. 아닙니다. 두목님,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박찬호는 한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언론과 경찰, 그리고 정부까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회에 복귀해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한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조용히 지민이와 함께 살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
지민이 한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아빠는 이제 전쟁의 신이 아니잖아요. 아빠는 그냥 저의 아빠예요. 그렇죠? 한지훈은 지민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민의 눈을 바라보았다. 맞아. 아빠는 그냥 너의 아빠야. 한지훈은 박찬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찬호야, 이제 나의 힘은 나의 딸을 위해 쓰여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찾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이미 나를 뛰어넘을 만큼 성장했다. 박찬호는 한지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한지훈의 마지막 가르침을 깨달았다. 한지훈은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자신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딸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 한지훈은 지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동네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전쟁의 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의 등 뒤에는 빛나는 도시의 야경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그의 딸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었다. 전쟁의 신이 자신의 딸을 위해 돌아왔고 도시의 어둠을 걷어냈다는 전설. 그리고 그 전설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용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강철민의 몰락 이후 도시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암암리에 퍼져 있던 불안과 두려움 대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감돌았다. 강철민이 운영하던 모든 불법 사업장들은 폐쇄되었고 그 자리를 정직한 상점과 깨끗한 사업체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강철민과 연루되었던 부패한 공무원들과 경찰들도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회는 오랜만에 정의의 숨을 쉬는 듯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지훈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를 노숙자 영웅이라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차 더 커졌지만 한지훈은 그 모든 관심에서 조용히 멀어졌다. 그는 여전히 낡은 동네의 골목에 살았다. 집 앞에 붕어빵을 구우며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가 되면 지민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 그림을 그리거나 숨바꼭질을 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변했다. 과거의 전쟁의 신으로서의 고독과 어둠은 사라지고 오직 한 소녀의 아버지로서의 따뜻함과 평화가 그 자리를 채웠다. 어느 날 오후 한지훈은 지민과 함께 낡은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다. 지민이 해맑게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아빠,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요? 한지훈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응,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빠가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고 그로 인해 그의 딸은 안전을 얻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다. 그때 박찬호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두목님,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한지훈은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안에는 국제적인 용병단체에서 보낸 편지와 함께 거액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그에게 다시 용병 세계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전쟁의 신인 그의 힘이 필요했다. 한지훈은 편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수표와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봉투를 박찬호에게 건넸다. 찬호야, 이것은 네가 가져라. 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부하가 아니라 너 자신의 길을 걸어야 한다. 박찬호는 한지훈의 말에 눈물을 글썽겼다. 두목님, 네오는 이미 충분히 강하다. 그리고 너는 너의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 이제 너의 힘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해라. 한지훈은 박찬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박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지훈의 마지막 가르침을 깨달았다. 한지훈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다. 박찬호가 떠나자 한지훈은 다시 지민에게로 향했다. 지민은 그의 무릎에 기대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어요? 지민이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 한지훈은 지민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었다. 전쟁의 신이 자신의 딸을 위해 돌아왔고 도시의 어둠을 걷어냈다는 전설. 그리고 그 전설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용기,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한지훈은 더 이상 전쟁의 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이었다.